자, 인수분해인데 너 지금 중3 거는 어디 하고 있어? 어디 하고 있냐? 지금 기억 안 나? 중3 거는 일주일에 2번 하는 거 아니야? 어디 하고 있냐? 정주? 인수분해 했어? 아, 진짜? 넘어갔어? 오케이. 인수분해라는 건 일단, 그치? 너네 일단, 해봐서 알겠지만, 그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1. 이거를 이제 전개를 하는 걸 배웠잖아. 그치? 앞에서 그 다항식의 곱셈에서 배웠지? 그래서 공식으로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이렇게 공식으로 전개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건 이제 전개한다, 뭐 분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걸 우리가 인수분해한다라고 얘기하지. 거꾸로 오는 거. 그러니까 무슨 형태로 표현하는 거냐면, 곱의 형태로 표현하는 걸 인수분해라고 생각하는 거지. 곱의 형태로만 표현을 하는 걸. 그러니까 너네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소인수분해 있잖아. 소인수분해라는 거랑 이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12를 소인수분해하면 뭐가 되지?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쓰잖아. 맞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소수인 인수로 분해를 하겠다라는 게 소인수분해잖아. 그래서 2하고 3이라는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얘네들 소수라고 하잖아. 소수. 그치? 그러니까 소수인 인수가 되는 거지. 2하고 3 이런 애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곱의 형태로만 표현하는 걸 인수분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제 다항식에서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다항식에서의 그 곱의 형태로 표현한 걸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내용은 이게 다야. 진짜 인수분해는 그냥 말 그대로 곱의 형태로만 표현하는 거, 뒤에 뭐 플러스 3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그냥 진짜 딱 곱의 형태로만 표현하는 거, 그런 걸 인수분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 그지? 그래서 어려운 단원인 게 맞아. 이게 좀 어려운 단원인데, 그 어려운 이유가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언제 뭘 써야 될지 그게 좀 이제 감이 좀 잘 안 잡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단원이 맞는데, 그런데 연습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연습으로 익힐 수밖에 없어. 많이 여러 가지 풀어봐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형태가 나오면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게 이제 좀 습득이 돼야 되는데, 뭐 일단 하나씩 해볼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인수분해를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야. 공통인수로 묶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공통인수라는 거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인수를 얘기하는 건데, 진짜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이런 거 있지. 아이고. 자, 이 지금 항이 몇 개 있어? 그 덩어리가 몇 개 있어? 총 3개 있잖아, 3개. 그럼 이 3개의 그 덩어리에, 그러니까 3개의 항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인수가 있지. 뭐가 있지? x가 있잖아, 그지? x. 그래서 그 공통인수로 우리가 묶는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공통인수를 먼저 쓰고 나서 이걸 거꾸로 다시 분배를 이렇게 했을 때, 항이 3개니까 하나, 둘, 3개를 분배하겠지. 이렇게 3개가 있을 때, 이걸 분배했을 때 다시 이 식이 나오려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식이 어떻게 될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a-b 플러스 c가 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분배했을 때 다시 이런 식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묶는 걸 우리가 공통인수로 묶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것도 이제 인수분해가 된 거지. 맞지? x와 이 괄호의 그 곱의 형태로 표현했으니까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게 공통인수인데, 지금 내가 예시 든 건 사실 너무 쉬운 형태의 공통인수로 묶는 인수분해고, 조금 어렵게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공통인수가 있는 게 아니지. 그지? 전체적으로 똑같은 게 있는 게 아니잖아.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앞에 거 2개를 x로 한번 묶어볼게. 그럼 뭐가 돼? 뭐 나오냐? y-1이잖아. 그지? 그 다음 뒤에 거 2개를 마이너스 1로 묶어봐. 이렇게. 1은 생략 가능하니까 마이너스로 그냥 묶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가 되겠어? y-1이 되면서 다시 뭐가 생겨? 새로운 공통인수가 생기지, 그지? 그래서 이걸로 다시 또 묶는 거야. 이걸 통째로 하나라고 생각해서, 한 덩어리라고 생각해서 y-1로 이렇게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 x가 있으면 되지. 이걸 통째로 분배를 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x 곱하기 y-1이. 그럼 여긴 뭐 있어야 돼?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이렇게 분배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니까.
됐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공통인수로 묶는 인수분해가 되겠지. 이런 게 조금 어려운 그런 식의 형태가 되겠지. 됐어? 요게 공통인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야.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 방법인데, 우리가 앞에서 다항식의 곱셈이라는 걸 외웠잖아, 그지? 그걸 거꾸로 한 게 이제 인수분해 공식이라서 요거는 굳이 또 공식을 얘기하진 않을 거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라는 식이 있다고 해볼게. 얘를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식 형태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걸 배웠잖아. 맞지? 그걸 거꾸로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식의 형태를 좀 기억을 해야 돼.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에서 얘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요거 말고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잖아. 맞아? 단순히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형태를 좀 기억하는 거야. 앞에 거의 제곱에 앞뒤 곱한 거의 2배, 그리고 뒤에 거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형태를 외우란 얘기야. 그래서 얘도 지금 앞에 거의 제곱이고 4 같은 경우는 2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뒤에 거의 제곱, 그리고 앞뒤 곱한 거의 2배, 한 개 4x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걸 x 플러스 2의 제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형태를 보란 얘기야, 형태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어때 이거? 얘도 지금 어때? 앞에 거의 제곱에, 그지? 뒤에 거 제곱에 그 곱한 거의 2배가 이제 10이 될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가운데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x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형태를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인수분해가 보인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지. 요런 것도 있지, 그렇지. 요것도 한번 해볼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잠깐만. 너네 인수분해 배운 지 얼마나 됐어? 중3 거? 넘어갔냐? 아니면 지금 하고 있냐? 어떻게 되냐? 하고 있는 거야? 맞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9x제곱 마이너스 12xy 플러스 4y제곱.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 어,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의 제곱이 되지, 그지? 뭐 아는 거야? 왜 대답을 한 3마리밖에 안 해? 몰라?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거? 알고 있어? 확실해? 알고 있는 거지? 원래 이제 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인수분해가 원래 한 3가지 정도로 나뉘긴 하거든? 원래 3가지로. 지금처럼 최고치 한계수가 1이면 1일 때는 무조건 1일 때는 x 계수의 x 계수의 뭐야? 절반에 제곱이 뒤에 있으면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형태를 좀 외우는 거긴 하지. 그치? 마찬가지. 얘도 지금 최고치 한계수 1이니까 x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뒤에 있으면 그럼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알고 있잖아. 맞지? 알고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x제곱 계수가 1이 아닐 때는 제곱수가 보통 나오는데 9라는 건 제곱수잖아. 뭐의 제곱이야? 3의 제곱이지. 4y 제곱도 마찬가지. 2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3x 2y의 제곱이라고 의심을 일단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최고차 한계수가 1이 아닐 때 그때는 이제 보통 제곱수 이렇게 양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9는 3제곱이고 4는 2제곱이니까 3하고 2라고 생각을 하고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쓰고 일단 이렇게 의심을 해. 이거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까? 이렇게 의심하는 거지. 그리고 확인 작업은 곱한 거에 2배가 가운데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그러니까 확인 작업을 이렇게 거치는 거지. 맞아? 알고 있지? 그러니까 16x제곱 마이너스 40xy에 플러스 25y제곱. 자, 이건 어때 그러면? 일단 뭘로 의심할 수 있어? 4x 마이너스 5y의 제곱으로 의심할 수 있고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되니까 곱한 거에 2배가 여기 나오나?
나오잖아, 그지? 그럼 이대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최고차 한계수가 1이 아닐 땐 보통 제곱수가 양 끝에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이 방법으로, 그지? 제곱수가 있으니까 이 방법으로 이제 인수분해 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3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2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얘는 제곱수가 아니잖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최고차 한계수가 1일 때, 1이 아닌 경우에 제곱수가 있을 때 양 끝에, 그리고 제곱수가 없을 때, 제곱수가 아닌 숫자이면서 1이 아닌 경우. 오케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 보통? 요 3으로 뭐해? 3으로 묶어보는 거지. 그럼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이렇게. 그러면 이게 최고차 한계수가 1이면서 절반의 제곱이 여기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3의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해하냐고 말이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다 기준은 최고차 한계수로 보는 거고. 최고차 한계수 1이면 x계수 절반 제곱이 상수항이면 완전 제곱식 되는 거고, 1이 아닐 때 제곱수가 양 끝에 있는 이런 경우는 제곱해서 얘랑 얘가 나오는 경우를 의심을 하고 가운데 항으로 확인 작업 거치는 거고, 그리고 제곱수가 아니면서 1도 아닌 그런 경우는 묶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묶어주면 이제 좀 완전 제곱식이 나오니까. 이해했어 말이지? 근데 뭐 묶었는데 완전 제곱식이 안 나와. 그럼 다른 방법으로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는 일단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완전 제곱식에 대한 이제 인수분해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합차 공식 있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얘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이런 경우는 뭐가 있을 때 하는 거야? 제곱하고 뭐야? 마이너스 제곱이 있을 때, 그지? 그러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있을 때 앞에 거랑 뒤에 거를 한 번 더해주고 한 번은 빼준다. 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인수분해가 x 플러스 얼마? 2하고 그 다음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는 거지. 됐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5x 제곱에 마이너스 45가 있어. 얘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아니잖아. 제곱 마이너스까지는 있는데 여기가 제곱수가 아니잖아. 사실 얘도 제곱수가 아니고. 근데 뭘로 묶여 얘가? 5로 묶이잖아, 그지? 그럼 5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9니까 어때? 제곱 마이너스 제곱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5에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됐지? 요게 이제 두 번째 합차 공식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거지.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x에 플러스 ab. 자,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합자리고 얘가 곱자리라고 해서 우리가 x자형 분리법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인수분해 하잖아. x 플러스 a하고 뭐야? x 플러스 b로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래서 뭐 예시로 하나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곱해서 마이너스 8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2 되는 게 뭐 있어? 4하고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2가 있지 않을까? 맞아? 그래서 xx 이렇게 쓴 다음에 요대로 인수분해 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4랑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알고 있지 이거? 그 다음에 2x제곱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얘도 마찬가지. 최고차 한계수가 1일 때는 그냥 여기랑 여기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근데 최고차 한계수가 1이 아닐 땐 곱해서 얘 되고 곱해서 얘 되는 걸 찾은 다음에 x자로 곱해서 더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좀 복잡하지, 그지? 근데 이것도 또 연습하다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 뭐 있어? 곱해서 2 되는 거? 1, 2. 그 다음에 곱해서 3 되는 거는 마이너스 3 플러스 1. 그치? 이렇게 해야 곱해서 마이너스 6, 곱해서 플러스 1에서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5가 나오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는 거지. 그래서 x는 여기 붙어 있으니까 요대로 x 마이너스 3하고 2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됐지? 그럼 이렇게 x자로 곱하는 이유는 당연히 요 2x랑 얘랑 곱하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거니까 얘하고 얘랑 이제 분배를 하는 거잖아. 얘하고 얘를 곱하는 게 아니라.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x자로 분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다 배운 거지 이거 여기까지 기억하던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인수분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없을 것 같고 여기까지 이제 중3에서 배운 중3 때 배운 그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1로 올라와서 이제 하는 인수분해 중에 이런 것도 있지. x 세제곱에 그 다음에 x 세제곱 플러스 27x 제곱에 플러스 9x 마이너스 플러스 뭐가 있지? 27이 있나? 이렇게 1이 있나? 뭐 이런 거. 그렇지, 요런 게 있지. 얘 인수분해 어떻게 돼? 이것도 이제 형태를 좀 기억해야 돼. 우리가 앞에서 외웠던 공식 중에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잖아. 기억하냐 이거? 이게 뭐였지? 뭘 전개해서 나온 거였어? 뭘 전개하면 이렇게 나왔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그런 형태야, 얘가. 앞에 거 세제곱에 그 다음에 3a 제곱 b, 3ab 제곱, 그 다음에 b 세제곱. 그러니까 얘는 뭐란 얘기야? 3x 플러스 1의 세제곱이란 얘기지. 맞아? 그럼 앞에 거 세제곱이면 27. 그리고 3 곱하기 a 제곱 b니까 9x 제곱인데 앞에 3 곱했으니까 27x 제곱. 그리고 3ab 제곱이니까 9x 마지막 b 세제곱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형태를 그러니까 이런 형태 같은데 라고 일단 의심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건 이거네 이렇게 바로 보이는 게 아니야. 이건 나도 마찬가지야.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형태가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알고 있는 공식 중에 이런 형태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이쪽으로 일단 의심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전개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 작업을 좀 거치는 거야. 오케이? 근데 확인 작업 거쳤는데 가능해? 그럼 이대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x세제곱 마이너스 8. 자,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지? 이것도 우리가 공식으로 외운 게 있지. 이것도 뭐야?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잖아. 공식 뭐였어 이게? 기억하냐 혹시? 변형 공식 말고 뭐였지?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지. 이게 인수분해 공식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고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도 있긴 하잖아. 이 공식도 있잖아.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거야? 안 돼 있는 거야? 안 돼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어 있는 공식은 이놈이란 얘기지.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x 마이너스 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너네가 이걸 인수분해를 공식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연습밖에 없어.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공식은 까먹으면 안 돼. 요거는 진짜 까먹으면 난리 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수분해 공식은 앞에서 우리가 외운 그 다항식의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또 따로 외운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반대로 한다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는 보통 이제 너네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그 인수분해랑 거의 비슷한데, 자 이제 뒤에 추가로 나오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 그거를 좀 얘기를 해줄게. 자, 지금까지 일단 두 번째로 이제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했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가 있거든. 치환은 그냥 간단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보통 치환 같은 경우는 공통 부분이 있을 때 그냥 좀 간단한 문자로 바꿔주는 게 치환인데, 지금 보이는 공통 부분은 뭐야? x-3이잖아. 그래서 x-3을 뭐 적당히 t라고 치환을 잠깐 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이라는 게 나오지, 그지? 얘를 인수분해하면 되는데, 근데 얘는 이제 앞에서 했던 그 x자형 분리법 그 인수분해 방법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2로 해서 얘를 t 마이너스 4하고 t 플러스 2로 인수분해 할 수 있고, 그 치환한 걸 다시 뭐 해주면 돼 이제?
다시 돌려주면 되지. t에다가 x-3을 다시 대입을 하면 뭐가 나와? x 마이너스 얼마? 7. 그 다음에 x-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게 보통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식마다 되게 다른데 근데 어찌됐건 공통 부분이 있으면 이 좀 복잡한 식을 내가 간단한 문자로 잠깐 바꿨을 때 보기가 좀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복잡한 식이 있는데 공통 부분이 있어? 그럼 얘를 잠깐 하나의 문자로 잠깐 간단하게 바꿔놓은 다음에 인수분해하고 그리고 다시 돌려주자. 뭐 이런 거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근데 이 중에서 뭐가 있냐면 요것도 하나 해보자. 예를 들어서 x-1하고 x-2하고 x-3, x-4 플러스 3이라는 게 있다고 해볼게. 자, 이거는 지금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야, 안 되어 있는 상태야?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인수분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전개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또 이제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괄호가 4개 나오는 형태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 기억하냐 혹시? 일단 전개를 할 건데 둘씩 전개를 하잖아. 둘씩. 어떻게 둘씩 전개할 거야? 그 기준이 뭐야? 둘을 이제 짝을 지어주는 기준. 뭐의 합이 같도록?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둘씩 전개를 하는 거지. 그럼 몇 번째 전개하는 거야? 첫 번째랑 네 번째. 얘 더하면 마이너스 5니까. 그리고 얘도 더하면 마이너스 5니까. 그래서 첫 번째, 네 번째를 전개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되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전개하면 마찬가지 플러스 6에다가 플러스 3이 나오는데 이렇게 전개를 하고 나면 이제 공통 부분이 생기니까 내가 치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이게.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이거 전개하는 그 공식에서 여기가 원래 이 상수의 합자리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합이 같도록 둘씩 묶는 거지. 맞지? 그래야 공통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t로 잠깐 치환을 해주면 요건 이제 t 플러스 4하고 t 플러스 6으로 이제 전개할 수 있지. 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6, 4, 24에 27인가 나오네. 요거 인수분해 되냐? 안 되네. 안 되는데? 안 되잖아. 마이너스 3을 하면 딱 되겠다. 마이너스 3. 그래도 안 되네. 21인데 되겠는데? 21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인수분해? 37에 21로 가능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제 t 플러스 3하고 t 플러스 7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 다시 이제 돌려주는 거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로 인수분해를 해주는 거지. 더 인수분해 돼? 안 돼? 얘는? 곱해서 3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5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곱해서 7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5 되는 것도 없잖아. 그럼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대로 끝인 거지. 이런 식으로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다양해. 지금 식이 뭐냐에 따라서 언제 치환하고 또 어떻게 치환하는지 이게 좀 다르잖아. 얘는 보이자마자 그러니까 얘는 바로 보이니까 요걸 바로 치환하고 인수분해하면 끝인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둘씩 전개한 후에 보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이제 식마다 좀 다르다는 얘기야. 치환을 하는 시기나 뭐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치환을 하는 시기가 그런 게 이제 언제 할지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그 식마다. 됐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너네가 좀 연습을 통해서 좀 익혀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인데 사실 여기까지도 중3 때까지 다 했던 내용인데 새로 추가되는 치환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보기차식이라는 게 있어. 보기차식. 자, 요거는 처음 들어봤을 텐데 보기차식이라는 거는 x 4제곱 그러니까 4차식을 얘기하는 거거든. 4차식. 얘가 지금 4차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4차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 보기차식이라는 건 4차식이면서 동시에 이제 뭐밖에 없어? 차수가. 짝수밖에 없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짝수 차수만 있는 걸 이제 보기차식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x 4제곱에 마이너스 5x 제곱에 플러스 4라는 식이 있다고 해볼게. 몇 차식이야 이거? 몇 차식이야? 얘 몇 차식이야? 4차식이잖아.
맞지? 그리고 뭐밖에 없어 앞에? 차수가 뭐밖에 없어? 짝수 차수밖에 없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보기차식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치환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그럼 t로 치환하면 얘는 t제곱에 뭐야? 마이너스 5t 플러스 4라고 할 수 있지. 맞아?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리고 얘가 인수분해가 되나? 이렇게 치환하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니까 얘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잖아. 뭘로 돼? 얘는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하고 이렇게 두 개 되겠지, 그지?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어때? t-1하고 t-4로 인수분해 되지. 그리고 다시 t를 돌려줘봐. x제곱으로 돌려줄게. x제곱 마이너스 1하고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러면 다시 뭐가 돼? 다시 합차로 인수분해가 또 되지, 그지? 그래서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된다. 라는 게 이런 게 보기차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그렇게 어렵진 않단 말이야, 이런 거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렵지 않은 형태로 나온 거야. 인수분해가 이쁘게 잘 되니까 어렵지 않게 이제 인수분해가 그러니까 한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x 4제곱 플러스 2x 제곱에 플러스 9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이것도 보기차식이거든. 4차식에다 짝수 차수밖에 없으니까 보기차식인데, 그럼 이것도 똑같이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보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9가 되거든. 얘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 규호야, 되냐 안 되냐? 인수분해 곱해서 9 되고 더해서 2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그지? 안 되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조금 특이하게 완전제곱식을 만들 거야. 완전제곱식을 만들 건데, 근데 우리가 보통 완전제곱식을 만들 때는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으로 완전제곱식을 만들거든. 보통 앞에 두 개로 만드는데, 근데 얘는 특이하게 앞에 거랑 뒤에 걸로 완전제곱식을 만들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어떤 완전제곱식을 전개를 했더니 t제곱하고 플러스 9가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t 플러스 뭐야? 3의 제곱. 아니면 또 뭐 더 있어? t-3의 제곱 같은 것도 있지. 이것도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가 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완전제곱식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나오는 완전제곱식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잖아. 맞지?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로 내가 하나로 잡아서 이걸로 할지 결정을 해서 인수분해를 이어가는 건데,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로 갔다고 쳐볼게. 이걸로 위에 걸로 갔다고 쳐보자.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변형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얼마가 필요해? 몇 t가 필요해? 4t가 필요하지. 6t를 만들어야 되니까. 맞지? 그러니까 플러스 뭐 해주는 거야, 여기다? 플러스 4t를 해주는 거야. 근데 내 마음대로 4t를 더했으니까 다시 뭐 해야 돼? 다시 빼줘야 될 거 아니야. 4t를 마이너스 4t를 해줘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얘하고 얘 더해갖고 이 세 개는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놈을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t 플러스 3의 제곱 그리고 뒤에 남는 게 마이너스 4t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걸 이제 t를 다시 돌려주잖아. t를 x제곱으로 돌려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지. 4x제곱은 2x의 뭐야? 전체 제곱이라고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뭐가 생기냐? 합차가 생기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한 번 뭐 해줄 수 있어? 한 번은 빼주고 한 번은 더해주는 거지. 그럼 더해준다고 생각해봐. 그럼 더해주면 x제곱에 그 다음 뭐야? 자, 이거랑 이걸 더할 건데, 근데 우리가 어차피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먼저 쓰는 게 좋겠지, 그지? 그럼 x제곱 플러스 얼마? 2x 플러스 3이라고 쓰면 되지.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빼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나오겠지. 됐어?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고, 요 안에서 또 인수분해 되나? 곱해서 3 되고 더해서 2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없어. 얘는 어때? 있어? 어떻게 있어? 있어, 없어? 없어. 얘도 없어. 둘 다 안 돼. 둘 다 안 되니까 그냥 이게 끝인 거지, 인수분해가. 만약에 됐으면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고. 됐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완전 다르지?
얘는 인수분해 되니까 처음부터 되니까 그냥 인수분해 해버리고 나중에 돌려주면 되는데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게 나온다고. 그래서 얘를 좀 변형을 하는 건데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하는 거야. 그리고 완전 제곱식에 이어서 무슨 공식? 합차 공식으로 이어서 계산을 해주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에 이어서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됐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데 자 근데 내가 지금은 이제 지금 한 거는 위에 걸로 만들어서 인수분해 한 거잖아. 그치? 위에 걸로 만들어서. 그럼 밑에 걸로는 만들 수 없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밑에 걸로 한번 해볼게. 만약에 이렇게 변형을 한다고 쳐보자. 그럼 마이너스 6t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6t가. 그럼 여기에다 뭘 더해야겠어? 마이너스 6t가 필요하니까 뭘 더해야 돼? 마이너스 8t를 더해야지. 그치? 그럼 다시 플러스 8t를 해줘야 원상복구가 되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가 또 완전 제곱식이니까 얘가 t-3의 제곱이고 플러스 8t가 나오는데 여기서 t를 다시 x제곱으로 돌려주게 되면 플러스 8x 제곱이 되면서 방금처럼 합차 공식이 이어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안 되잖아. 여기 제곱은 있지만 여기가 플러스고 그리고 더군다나 얘는 또 8은 제곱수도 아니잖아. 맞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이어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야. 하나만. 둘 다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한데 그 하나를 너네가 잘 골라야 돼. 그 하나를. 그럼 그걸 무슨 기준으로 고르냐면 완전 제곱식 만드는 데 쓰는 이 플러스 4t 같은 경우는 완전 제곱식 만드는 데 썼으니까 끝났잖아. 그치? 그럼 남은 게 이제 뭐야? 뒤에 마이너스 4t가 남았지. 이게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제곱으로 이어지면서 합차가 되는 거잖아. 그치? 남은 게. 근데 얘 같은 경우 봐봐. 얘도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데 썼단 말이야. 마이너스 8t는. 그럼 플러스 8t가 남았는데 얘가 어때? 가운데 마이너스면서 제곱수로 완전 제곱식 합차로 이어지게 만들어줄 수 있어 없어 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로 판단하는 거야. 이걸로. 요 뒤에 있는 걸로. 돼서? 내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더해줬던 거는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었으니까 끝났고 그리고 다시 이거 원상복구 해주기 위해서 빼는 게 있잖아. 뒤에. 그치? 이게 이제 마이너스의 제곱수면 그러면 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고 너네가 판단을 하는 거야. 이걸로 갈지 이걸로 갈지를. 됐어? 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게 보기차식 인수분해 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근데 이것도 거의 이제 풀이가 정해져 있어.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풀이기 때문에 몇 번 풀어보다 보면 맨날 똑같아 패턴이. 그래서 요거 처음은 어려운데 한 두세 번 해보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연습을 한 두세 번, 세 번, 좀 세 번 안 되더라도 한 5번, 6번 뭐 이렇게 풀어보면 익숙해질 거야.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면 되겠고. 뭐 하나만 더 해보면 뭐가 있지? x 4제곱 플러스 9x 제곱에 플러스 25가 있다고 해보자. 요런 게 있다고 해볼게. 자, 이것도 식 이름이 뭐라고? 이거 식 이름이 뭐라고? 보기차식, 그치? 4차식에다 짝수차수만 있는 보기차식. 그럼 이제 일단은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것부터 시작이야. 그럼 치환을 하게 되면 t제곱 플러스 9t 플러스 25니까 우리가 좀 익숙한 2차식의 형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걸 가지고 인수분해 할 건데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건데 앞에 거하고 뒤에 걸로 만들 거라고.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해서 전개했을 때 t제곱하고 25가 나오는 게 뭐가 있다고? t 플러스 5가 있고 맞지? 그 다음 뭐가 있어? t-5가 있는 거지. 요렇게. 그러면 둘 중에 뭘로 가는 게 맞을까? 생각을 해볼게. 얘로 가는 게 맞아? 아니면 밑에 걸로 가는 게 맞아? 뭐가 맞아? 합차로 이어져야 되니까. 그치? 그걸 생각을 해봐. 그럼 위에 게 맞을까? 밑에 게 맞을까? 위에 걸로 간다고 쳐봐. 플러스 10t니까 여기 얼마가 필요해? 플러스 뭐가 필요해? 여기 10t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플러스 t가 필요하겠지. 그치? 그럼 t를 더했으니까 다시 뭐 해야 돼? 마이너스 t를 해주겠지. 그치? 그럼 이제 요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면 얘를 만들면 t 플러스 5의 제곱에
마이너스 t가 되면서 이걸 다시 x제곱으로 돌려주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어때? 합차로 잘 이어지나? 잘 이어지지, 그지? 1도 어찌됐건 제곱수니까 1도 마이너스 제곱수니까 잘 이어지잖아.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거였지. 그래서 한 번 더 해주면 얘 한 번 더 해줄 건데 또 내림차순 정리할 거니까 x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빼주면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뒤에 남는 요 놈 있잖아. 이게 마이너스 제곱수기만 하면 돼. 마이너스 개수가 제곱수면 돼. 오케이? 그걸 보고 이제 이걸로 갈지 이걸로 갈지를 판단하겠다는 얘기지. 됐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치환을 이용한 그 인수분해 중에 보기차식 인수분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대칭식이라는 게 있거든. 대칭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대칭식은 저기 가서 할게. 저 유형 있으면 할게. 없으면 굳이 안 할게. 일단 보기차식만 일단 할게. 보기차식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잘 나오는 것들만 좀 일단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 항이 4개 있을 때 인수분해하는 방법이거든. 근데 여기서 조금 추가할 거는 문자가 2종류 이상은 돼야 돼. 항이 4개 있을 때 문자가 한 종류만 나오면 그건 다른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할 건데 그건 다른 방법으로 인수분해할 거고, 문자가 2종류 이상 나오면서 항이 4개 있을 때는 지금 이 방법을 이용할 거야. 물론 지금 내가 얘기하는 방법이 100%는 아니야. 이게 또 문제에서 주어지는 식마다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물론 예외도 있긴 한데,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내용들은 거의 90% 이상은 다 이렇게 하면 풀린다는 얘기야. 됐어? 나머지 10%에서 조금 다른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어찌됐건 요거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 방법들을 알고 있으면 거의 90% 이상은 다 풀린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 항이 4개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둘둘로 가거나 아니면 셋 하나로 가는 이런 방법이 있거든. 둘둘이라는 거는 뭐냐면 공통인수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아까 내가 썼던 그 공통인수 방법 있지? 그거야. 이거 항이 몇 개야? 항이 몇 개야 이게? 항이 4개 아니야? 그치? 항이 4개잖아. 그럼 이제 둘둘로 묶어서 인수분해하겠다는 얘기야. 공통인수로. 그럼 요거 앞에 거는 x로 묶어서 y-1 써주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y-1 써주는 거지. 그러면 새로운 공통인수가 생기지. 이런 패턴이야 둘둘은. 그래서 다시 새로운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x-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요게 이제 항이 4개 있을 때 문자는 2종류 이상, x, y 2종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둘둘로 묶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셋 하나는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자, 얘도 지금 항이 몇 개야? 항 4개잖아. 4개. 그치? 4개인데 근데 여기서 3개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보이면 셋으로 간다는 얘기야. 완전 제곱식. 얘 이놈이 완전 제곱식이잖아. x 플러스 뭐야? 3의 제곱으로 나오잖아. 그지? 그리고 남는 게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다시 또 뭘로 이어져? 합차로 또 이어지지. 그지? 그래서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빼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돼서? 마찬가지야. 보통 문자를 먼저 쓰니까 x, y 순서대로 쓰니까 x, y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빼서 이게 써주는 거지. 상수는 뒤로 빼주고. 그러니까 이 셋 하나 같은 경우는 완전 제곱식에 이은 합차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항이 4개면서 문자가 2종류 이상일 때 어떤 경우에 둘둘로 가고 어떤 경우에 셋 하나로 가는지는 뭘로 구분하냐면 지금처럼 이 완전 제곱식이 있어 보이면 그러면 셋 하나로 가는 거고, 없어 보이면 둘둘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완전 제곱식의 그 기본적인 형태가 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제곱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라든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이런 개수들을 보면 그런 형태가 좀 있잖아. 절반의 제곱 형태 같은 거. 그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 제곱식 형태 앞에서 했던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 있잖아. 그 형태가 나오면 완전 제곱식이 있는 거고, 그런 형태가 때려 죽여도 없으면 안 나오는 거지. 됐어? 그럼 개수를 봤을 때 얘는 완전 제곱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없어?
아예 없잖아. 제로잖아, 제로. 그 개수를 봤을 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둘둘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1하고 6하고 9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 그냥 셋 하나로 가는 거지. 됐어? 요걸로 이제 구분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 5번째는 항이 5개 이상 있는 경우, 4개 말고 5개 이상 있는 경우는 마찬가지야. 이것도 문자가 보통 2종류 이상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있을 때는 얘 같은 경우는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자, 이거는 그냥 문제 풀면서 이따 얘기를 좀 해줄게. 항이 좀 많을 때 5개 이상 있으면 그때는 한 문자를 잡고 그거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돼. 그 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지는 이제 대충 좀 보이거든, 눈에. 그래서 뭐 공통인수로 묶을지 아니면 그냥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할지 그런 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인수분해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6번째는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경우야. 조립제법이라는 게 앞에서 우리가 뭘로 배웠냐면 나눗셈을 하는 방법으로 배웠거든. 뭐 예를 들어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말고 x 세제곱 마이너스 11x 제곱에 플러스 6x 잠깐만 마이너스 6x 제곱에 플러스 11x 마이너스 6이라고 쳐보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자, 이런 3차 다항식이 있는데 얘를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래. 인수분해를. 원래는 우리가 조립제법을 뭘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 거였냐면 요 3차 다항식을 x 플러스 2라는 이런 1차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랑 나머지를 구하려고 썼던 게 조립제법이었잖아. 맞지? 원래 조립제법의 용도가 요거였단 말이야. 요거였는데 그냥 한번 해볼게. 1하고 마이너스 6하고 11하고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 0 되는 x값 뭐가 필요해? 뭐가 들어가야 되지? 마이너스 얼마? 2가 있으면 되지. 0 되는 거. 맞지? 그럼 그대로 처음에 내려와서 1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8이고 곱하면 16 그러면 27. 와, 쉣. 맞아? 그 다음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60인가 뭐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이만큼이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지?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조립제법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인수분해를 이용할 때,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할 때 사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식이냐면 딱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뒤에 나누는 식이 없잖아. 이게 없잖아. 그럼 여기에다 내가 무슨 수를 쓸지를 모른단 말이야. 원래 얘가 0 되는 x값을 썼었잖아. 근데 이게 없으니까 여기에 뭘 쓸지를 지금 내가 모르는 거야. 근데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0이 나와야 돼. 무조건. 나머지가 0이어야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0이 돼야 우리가 검산식을 썼을 때 뭐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돼야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맞지? 나머지가 0이어야 이제 곱의 형태로만 표현되니까. 그지? 그래서 목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요 값을 우리가 찾는 거야. 요걸 찾아야 돼.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요 놈을 찾는 거야. 오케이? 됐지? 그럼 아무거나 한번 찾아볼게. 이건 진짜 그냥 몰라. 그냥 찾아야 돼. 그냥 뭐 해볼래? 아무거나 해봐봐. 아무거나. 여기가 0이 될 수 있는 숫자를 우리가 적당히 찾으면 되거든. 뭘로 해볼래? 아무거나 한번 해봐. 뭐? 진짜 아무거나. 주영아 아무거나. 2로 해볼래? 2, 5 좋아. 2. 자, 1 한번 해볼게. 1 처음에 내려오고 그 다음 곱하면 뭐야? 2 곱하면 더하면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8 더하면 3이지. 곱하면 6이네. 더하면 얼마야? 0이네. 그럼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잘한 거지. 잘 찾은 거지. 그럼 이제 봐봐. 얘로 나눴을 때 이게 몫인 거야. 나머지 0이고. 그럼 이걸 검산식으로 써보잖아. 그럼 x-2하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또 뭐가 돼?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되지. 1하고 3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잖아. 그지? 2차식부터는 그냥 우리가 앞에서 했던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럼 x-2하고 x-1하고 x-3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럼 이제 이게 인수분해가 이 3차식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끝난 게 되지. 되냐? 요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요런 거.
이게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 방법인데 방금 했던 것처럼 지금 2를 찍어서 어떻게 잘 0이 나왔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당히 숫자를 좀 찍어보는 건데 그냥 뭐 보통 이제 1, 2, 3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한다고 보면 돼. 이 중에서 좀 보통 잘 나오니까 이 정도에서 그냥 찍어가는 거긴 한데 근데 확실하게 하나 아는 건 있어. 확실하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하나 뭐가 있냐면 개수의 합이 얼마야 지금? 이거 다 더하면 얼만데? 개수의 합이 얼마야? 0이잖아 0. 개수의 합이 0이면 반드시 1이라는 숫자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 반드시 1로 무조건 돼. 1로 한번 해볼게. 1 내려오고 곱하면 얼마야? 1이지. 더하면 마이너스 5 곱하면 마이너스 5 더하면 6이지. 그치? 규호야. 곱하면 얼마야? 6이지. 더하면 얼마냐? 0이겠지. 이렇게. 반드시 된다고. 개수의 합이 0이면. 왜 그러냐면 개수의 합이라는 건 x에다가 뭘 대입한 거야? 어떤 숫자? 개수의 합이 나오려면 이거랑 이거랑 이 개수들의 합이 나오려면 x에다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 나오겠어? 1 대입하면 나오지. 그치? 1 대입하면. 그치? 1 대입하면 나오잖아. 근데 x에다 1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라는 거는 얘가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얘기잖아. 무조건. 왜냐면 그래야 1 넣었을 때 이게 통째로 0이 되니까. 이해하냐고 말이지? 그래서 이제 1로 반드시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개수의 합이 0이면. 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단 너네가 이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할 때는 가장 먼저 보는 게 일단 개수의 합이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가장 먼저 보는 거야. 0이 되면 반드시 1로 되는 거고 0이 안 되면 반드시 1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다른 숫자로 가는 거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주면 돼. 그래서 조립제법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문자의 종류가 하나가 있을 때 한 종류의 문자면서 3차 이상의 다항식일 때 문자의 종류가 하나인 상태인데 3차 이상의 다항식. 얘 몇 차식이야? 얘 3차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3차 이상의 다항식이면서 문자의 종류는 하나 나왔을 때 그때 보통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한다고 보면 돼. 됐지? 그래서 너네가 중3에서 배웠던 인수분해 내용이랑 똑같은데 거기서 이제 추가로 이제 확장이 좀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 추가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이제 생긴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중3 때 배웠던 그것도 그대로 사용할 거야. 자, 그래서 대표 문제를 우리 몇 번까지 했니? 14번까지 했냐? 맞아?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 15번부터 한번 봐봐.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한 이 6가지 방법이 각자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섞여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가 언제 나올지 몰라. 그래서 너네가 이제 연습 많이 해서 형태를 보고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감을 좀 잡아야 돼. 자, 일단 얘 같은 경우 인수분해 하래. 일단 보이는 게 있나 혹시? 보이는 게 있어? 공통인수가 보이지 않을까? x제곱이? 그럼 4x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않을까? 맞지? 공통인수 x제곱이 있으니까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 근데 얘가 다시 또 뭐야? 뭔 공식이야 이게 또? 합차로 보이지? 합차. 그지? 2x 플러스 1하고 2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됐어? 더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더 이상 안 되겠지. 그지? 요대로 인수분해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공통인수로 묶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합차 공식이라는 걸 좀 이용해서 같이 이어서 이제 인수분해 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막 섞일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방법이. 그 다음 45. 자, 다음 주 옳은 거 1번부터 한번 볼게. 자, 이거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나왔대. 자, 완전 제곱식 형태네. 일단은 가운데 부호부터 틀렸지. 그지? 뭐 다 확인할 필요 없지. 가운데 부호 이미 틀렸으니까. 1번 틀렸어. 2번 어때? 2번 뭔 차?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야. 맞지? 그럼 얘하고 얘를 한 번은 더해줘. 더한 거 잘 나왔네. 한 번은 빼줘. 이거 빼면 어떻게 돼? 여기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지. 분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2번도 틀렸지. 자, 3번은 어때? 형태가 세제곱 형태. 이런 형태랑 좀 비슷하네. 근데 이것도 부호가 틀려 먹었지 이미. 그지? 마이너스 나왔는데 여기는 플러스잖아. 그지? 플러스일 때는 이거 전개하면 여기가 전부 다 뭐야? 다 부호가 다 어때 원래?
다 플러스잖아, 그지? 이거 플러스 전개하면, 그지? 우리가 외운 공식으로는. 근데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부호가 교대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틀렸지, 그지? 부호 때문에. 그 다음 얘는 대충 보면 좀 얼추 맞네, 그지? 일단 부호는 맞고, 그리고 세제곱 전개한 거 좀 얼추 맞아 보여. 그럼 확인 한번 해보자고. 그럼 이거 세제곱이니까 이거 맞고, 그 다음 3a제곱 b야. 3 곱하기 a제곱 b. 3 곱하기 a제곱 b. 그럼 곱하면 9x제곱 y네. 괜찮네. 그 다음 3 곱하기 a b제곱이야. 얼마야? 3 곱하기 a b제곱. 그러면 27xy제곱 맞지? 그 뒤에 거 세제곱이니까 맞네. 그러니까 답은 4번이겠지. 됐어? 자, 48번. 이건 딱 보면 뭐 하는 거야?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 에? 뭐라고? 치환해야지.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t-2랑 t-6 플러스 3이야. 전개 계속하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2에다가 3 더하니까 15 나오겠네. 인수분해 되나? 3하고 5로 가능하겠는데? 맞지? t-3하고 t-5. 그리고 이제 다시 돌려주는 거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하고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그치? 근데 여기서 또 얘가 인수분해가 되나? 얘가 또 3하고 1 플러스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대로 그냥 쓰면 되겠지. 그럼 요게 인수분해가 끝인 거지. 그럼 여기서 인수가 아닌 거는 몇 번이야? 봤을 때 보기에서. 인수가 아닌 거 몇 번? 2번이 없지, 그지? 딴 건 다 있는데 2번이 답이겠지. 이것도 지금 치환도 하고 곱셈 공식도 이용을 했고, 그지? 여러 가지가 있지, 그지? 인수분해 공식도 이용했고. 그 다음 52. 자, 이게 이름이 뭐라고? 이름이 뭐라고? 보기 차식.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5t 플러스 4.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 따져야 돼. 어때? 돼? 안 돼? 인수분해.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 진짜? 잘 되지 않나? 뭘로 돼? 4하고 1 마이너스 둘러. 맞지? 그러면 t-4랑 뭐야? t-1이니까 다시 돌려주면 x제곱 마이너스 4랑 x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다시 뭐야? 다시 합차 공식으로 되겠지. 그치? 이렇게. 그러면 뭐 인수분해는 끝났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완전 제곱식 만들 필요는 없는 거지. 잘 되니까. 그럼 여기서 순서대로 A, B, C인데 A가 제일 작대. 크기 순위 A가 제일 작아. 그러면 A는 얼마? 마이너스 2겠지. B는 그 다음 작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 C는 1이고 D는 2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AD 플러스 BC래. 그럼 마이너스 5가 나오겠네. 더해주면. 그 다음 55. 항이 몇 개야? 항이 몇 개? 6개. 5개 이상이네. 그럼 뭐 하라고? 항이 5개 이상이면 뭐 하라고?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라고. 문자가 지금 두 종류잖아. 그럼 y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할지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할지 그거를 이제 결정하면 되는데 근데 뭐 상관없어. 사실 아무거나 해도 돼. x에 대해서 할게. x가 좀 익숙하니까. 그럼 얘는 어때? 2y에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3y 제곱 플러스 5y 플러스 2가 있겠지. 그치? x에 대한 내림차순. 그러면 이제 얘가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뒤에 쪽이. 일단 마이너스를 좀 묶어서 최고차항을 양수로 만들어주면 인수분해가 1, 3하고 2, 1로 되지. 됐어? 그럼 뭐야? y-2하고 3y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얘한테 주든 얘한테 주든 줘야 돼. 둘 중에 한 놈한테 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얘랑 같이 이제 적용을 해서 이렇게 x자로 곱한 후에 그 결과를 더했을 때 2y 플러스 3이 나오게끔 해야 돼. 여기 가운데식. 그치? x자형 분리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를 여기다 줘야 돼? 여기다 줘야 돼? 어디다 줘야 돼? 이렇게 나오려면 위에다 줘야지. 그치? 이렇게. 그래야 3y에서 y 빼면 2y, 1에서 마이너스 2 빼면 플러스 3이니까 딱 나오잖아. 그치? 그럼 이제 이대로 인수분해 하는 거지.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그 x자형 분리법인데
전에는 상수였다면 이게 이제 식으로 바뀐 거지.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대로 인수분해하면 x-y 플러스 2랑 x 플러스 3y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a 값은 3이고 b 값은 1이고 c 값은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둘이 더하고 빼라 했으니까 5가 나오겠네. 됐지? 다음 59.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저렇게 나온대. 자, 이건 몇 차식이야? 4차식이지, 그지? 4차 다항식. 문자 몇 종류밖에 없어? 한 종류밖에 없지. 그러니까 문자가 한 종류인 상태에서 3차 이상의 다항식은 조립제법을 이용하라고. 조립제법. 자, 그럼 조립제법 한번 써볼게. 조립제법을 쓸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개수의 뭐라고? 개수의 합. 그게 0이면 1로 되는 거고 0이 아니면 1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개수의 합이 어때? 0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1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다른 숫자를 생각해 봐야지. 뭐가 있을까? 아무거나 해봐. 3, 오케이 3. 1, 3, 1, 3, 5, 15, 14 안 되겠지 0이. 그치? 그럼 다른 걸로 해야지. 뭐 해볼래 그럼 또? 이렇게 해보는 거야 하나씩. 안 되면 다른 거 해보고 또 2로 해볼까? 1, 2, 0, 0, 2, 4, 3, 6, 0. 오씨, 잘 찍네죠? 이렇게 2 되네, 그지? 2가 됐고, 지금 얘는 3차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시 또 조립제법을 해야지. 우리가 인수분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다시 가야지. 또 뭘로 갈래, 이번에? 자, 생각을 해봐. 여기가 0이 나오는 게 우리 목표야, 맞지? 0이 나오게끔 해야 돼. 근데 지금 얘네 부호들은 전부 다 플러스야. 그럼 당연히 여기에 있는 숫자는 뭐라고 의심할 수 있어? 대충 마이너스 쪽으로 의심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디테일을 늘려나가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돼? 뭘로 해볼래? 마이너스. 그리고 생각해봐. 얘가 0 되려면 솔직히 여기 뭐 있어야 돼? 마이너스 3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지? 근데 여기는 얘하고 얘를 곱해서 만든 숫자잖아, 그지? 이해하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적당히 3의 약수 정도가 되면 되겠다라는 것도 조금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디테일을 늘려갈 수 있는 거지. 그럼 뭐가 있을 것 같아? 3의 약수가 되면서 뭐 적당히 이제 음수 쪽으로 생각하면 뭐가 있겠어?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3 정도겠지, 그지? 해보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 0. 괜찮네. 마이너스 1로 되네. 그럼 이대로 인수분해가 저거 2였으니까 x 마이너스 2하고 저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이겠지. 0 되는 x 값을 쓰는 거니까 원래. 그래서 여기 남는 게 뭐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이대로 인수분해가 끝이지. 얘가 인수분해가 더 안 되잖아. 그지? 이대로 끝인 거지. 끝이야 이게. 그래서 a 값은 1이고 b 값은 마이너스 1이고 c 값은 3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a 빼기 b 더하기 c니까 계산하면 5가 되겠지. 됐어?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63번. 자, 항이 몇 개야? 항이 몇 개? 좌변의 항. 4개. 그치, 4개야. 그럼 둘둘 아니면 셋 하나로 하라 했지. 둘둘 아니면 셋 하나. 셋 하나로 하는 경우는 완전 제곱식 있으면 셋 하나야. 없으면 둘둘이고. 근데 지금 개수를 보면 완전 제곱식이 있어, 없어? 없지, 그지? 완전 제곱식 개수 중에 저런 개수들은 없잖아, 그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저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둘둘로 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둘둘로 갈래? 몇 번째를 묶을 거야? 공통인수로 묶는 거니까 둘둘은. 첫 번째랑 두 번째? 오케이. A로 한번 해볼게. 이것도 이제 정해진 건 아니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 다 해봐야 알아. 그 다음에 저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마이너스 B로 묶어주면 B 마이너스 C니까 더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지. 새로운 공통인수가 안 생기잖아, 그지? 그럼 다른 걸로 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말고 다른 쪽으로 짝을 다시 지어야지. 어떻게 할래, 그러면? 첫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합차 공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는 뭘로? 마이너스 C로 A 마이너스 B 이렇게. 그러면 요 합차 공식 안에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가 있으니까 있지. 공통인수가 생기지. 여기 A 마이너스 B가, 그지? 그래서 요걸로 다시 묶어주는 거지. 그럼 A 마이너스 B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C가 0이 나오니까 인수분해 잘 됐지, 그지? 이렇게 인수분해 하고 나서
곱해서 0 됐다는 거잖아. 곱해서 0 됐다라는 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란 얘기지, 그지? 그럼 얘가 0 되려면 A랑 B랑 어때야 돼? 같아야지, 그지? 그리고 얘가 0 되려면 A 플러스 B는 C랑 같아야지. 근데 얘가 A, B, 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 가능해, 불가능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뭐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어때야 돼? 무조건 길어야지. 그래야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같으면 삼각형이 아예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삼각형이란 얘기야? 이등변 A랑 B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겠지. 그 다음 66번. 자, 이게 XY 합이랑 XY 곱이 나와 있을 때 저 값을 구하래. 자, 우리 이것도 X 4제곱 더하기 X 제곱 Y 제곱의 Y 4제곱인데, 자, 이것도 우리 곱셈 공식에서 X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 제곱하고 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이 있어. 인수분해 공식에서 이런 게 있어. 잘 봐봐 앞에. 요걸로 이제 바꿔준 후에 X제곱이랑 Y제곱을 다시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바꿔줄 수 있지. 마이너스 2XY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 플러스 XY가 또 있는 거지.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에 마이너스 XY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XY고 요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3XY니까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되지. 합이랑 곱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처음에 알려줬잖아. 그지? 대입만 하면 되지. 그럼 여기다 4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얘가 2니까 2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다 4 대입하면 16. 그 다음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잖아. 그래서 계산하면 14 곱하기 10이라서 140이 되겠지. 됐어? 이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인수분해 한 후에 대입을 하는 거지. 그 다음 69번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제 치환하고 인수분해라는 걸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만들라는 얘기야. 저 값을 다 계산하긴 빡시잖아. 77 세제곱은 빡시니까. 그래서 이제 적당히 좀 치환도 하면서 인수분해해서 간단하게 만들라는 얘기인데, 자, 이런 거는 77을 A라 치환하고 33을 B라고 치환을 할게. 보통 거듭제곱 밑에 있는 걸 좀 치환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밑에는 A제곱 더하기 33이면은 B 곱하기 뭐야? 110이냐? 맞아? 뭐 이렇게 나오지, 그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쓰면 좀 그러네. 110 110 깔끔하게 안 떨어지는데? A제곱 플러스 B 곱하기 110. 뭐지? 왜 안 떨어지냐? A라고 B로 치환하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에,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 곱하기 B 곱하기 좀 그런데? 없는데? AB 플러스 B제곱이 있으면 좋은데 77 응?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33제곱 그 다음에 77
77 뭐지? 왜 안 나오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면 110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110이라는 거를 이렇게 쓸게. 그러니까 110을 77 더하기 33이라고 써도 되지. 맞아? 더하면 110이니까 이렇게 하자. 그럼 A 플러스 B라고 쓸게. 이러면 딱 맞네. 그럼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분의 위에가 이제 인수분해 공식 이용하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니까 맞지? 이렇게 통째로 약분이 가능하지. 그치? 남는 게 뭐야? A-B니까 77에서 33 빼면 44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잘 안 보이긴 하네. 그래서 2번이 답이겠지. 히히